임상이라는 게 이제 환자를 맞닥뜨리지 않아도 의사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이 있고 최근에 또 맞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이제 의사 되시고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주별 닥터스의 선현우 고현입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선현우 교수님이 올린 영상을 좀 보고 네. 너무 감명 깊어서 찾아뵙게 됐는데 네. 그 하루 일과를 진짜 정말 솔직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본인도 어제 당직이셨잖아요. 그 영상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이제 당직을 서고 지금 이제 36시간째 근무를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왔지? 생각했던 의사는 뭐지? 내가 지금 이 새벽에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오늘 재밌는 그리고 좀 깊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걸 계획한 게 된 거는 우리 구독자님 분들 중에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내과, 외과 소개를 내과 대표, 외과 대표가 나와서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소개도 하고 각자 삶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과, 외과는 어떻게 하면 선택하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저희가 이제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도 마시고 내과, 외과가 뭐가 다른지 한번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과라는 거는 환자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가는 치료 그리고 아주 만성적인 질환을 볼 수 있는 패턴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하는 과, 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성기 질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수술이 필요한 질환들 이런 질환들을 다루시는 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내과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외과 의사는 겉을 보고 내과 의사는 속을 보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라고 하면 이제 교수님처럼 신장내과, 콩팥 질환을 보시고 투석 환자들을 돌봐주시는 소화기내과, 내시경도 하시고 용종도 떼주시고 그다음에 복통이나 일반적인 것들을 봐주시는 여러 뭐 혈액내과, 감염내과 뭐 여러분들이 계시죠. 뭐 메디칼이라고도 하고 약물 치료라고 생각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편할 수도 있고 외과는 수술을 주로 하는 과고 거기에는 이제 정형외과, 뭐 성형외과, 제가 속해 있는 일반외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엄청나게 세분화되면서 다 흩어졌다가 중환자의학이나 가정의학과처럼 약간 또 통합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수술을 하느냐, 수술을 하지 않느냐 그거 차이로만 딱 이해하기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술하는 과가 외과계 쪽이고 시술도 많이 하시지만 수술 안 하고 약물로 비수술적 하시는 분들이 내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과와 내과의 삶이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과를 직접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우주별 닥터스 영광스럽게도 첫 영상에 제가 한번 링크를 달아보겠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의대에서 외과를 간다 뭐 그런 게 있었고 힘들고 돈은 많이 못 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과 의사가 됐다는 거는 정말로 못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강한 끌림이 있었거나 그런데 그냥 막연한 끌림이 좀 있었고 외과 의사가 돼서 멋있게 환자들을 한 번에 낫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라는 길을 이렇게 오고 있고요. 내과 의사가 되셨고 신장내과 의사도 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은 외과 계열을 갈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외과의 이미지는 뭔가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저를 억압하는 요소들도 좀 많고. 억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 수술이라든지 그리고 수술장에서 그 환경에 저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제 체력 또는 뭐 온도, 시간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한 성격은 이 외과에 딱딱 맞춰진 삶에는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술실 환경도 너무 사실 좀 저는 어려웠고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무섭진 않았어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말 그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 성격상으로 보면은 수술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늘 했었는데
들어가서 거기에 몇 시간 있는 그 환경이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이게 하고자 하는 욕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내과를 택하게 된 거죠. 제 주위에도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일단 와서 난 외과는 배제. 네. 뭐 인턴을 돌다 보면 그렇죠. 여러 과를 돌게 되는데 네. 수술실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 특히나 또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시술들이나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엔 화도 많이 내셨잖아요. 맞아요. 교수님이. 무서웠어요. 맞아요. 성격이 대단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거부감이 좀 먼저 드는 맞아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드는 생각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원초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살리기 위해서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못하는 건 맞아요. 아닌데 네. 즐기고 행복해야 이 일을 더 맞아. 깊게 할 수 있잖아요. 외과계는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고 그게 대부분 학생 때 PK 돌면서도 알기도 하지만 인턴 돌면서 좀 확 맞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인턴은 시키는 일밖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술실 참관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무서운 것들만 계속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게 수련의 환경이라는 게 외과에 딱 적합한 것 같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 물론 내과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할만하다. 그래도 그렇죠. 외과에 비해서 할만하다. 그리고 나는 이 수술실을 안 들어가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내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맞아요. 근데 뭐 내과도 사실 안 힘든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수술실의 장벽은 너무 컸다. 네, 제 맞습니다. 생각에. 저 같은 경우는 수술실에 대한 동경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턴 돌 때도 저희 병원에 이제 계시는 김함 교수님, 아산병원 재직하실 때 제가 인턴이었거든요. 그때 너무너무 무서우셨는데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어려운 환자를 많이 보셨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나왔을 때 그 기쁨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외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 동지의 쾌감, 그 다음에 환자가 다음날 의사를 바라보는 눈빛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더 크게 다가와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과라고 해도 사실은 아예 손을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술이라는 간단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의사로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입원 환자를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근데 또 네. 그걸 하기 싫으시면 네. 또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리과, 그렇죠. 뭐 진검. 그래서 사실 학생 때 영상의학과 멋있죠. 실제로 맞습니다. 멋있고 임상이라는 게 이제 환자를 맞닥뜨리지 않아도 의사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이 있고 최근에 맞아요.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이제 의사 되시고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과 안에서도 그 성향이 되게 나뉘잖아요.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시죠. 많이 하시니까 거의 외과와 비슷한 그렇죠, 약간 그렇죠. 중간 정도의 네. 성향을 갖고 계시고 이제 신장내과라든지 뭐 류마티스, 감염내과 이렇게 좀 더 메디컬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을 주로 처치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더 성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르다. 제가 외과를 또 배제하게 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딱 더 있었는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도 떨릴 수 있고 눈도 안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내가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어요? 그런 말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액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 50대 초중반까지일 거다. 너 그 뒤로는 이제 못한다. 외과를 선택할 때 부모님이나 주위한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요즘에 100세 시대다 하잖아요. 수술도 80세, 90세 다 하시거든요. 제가 외국 나갔을 때 놀랬던 게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시러 워커를 짓고 막 호호백발 어르신이 오시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도 이승규 원장님이라고 40년 이상 간이식을 직접 아직도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오랜 기간 그 경험이 오히려 쌓이고 몸 관리가 더 체계화되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외과 의사들은 술 많이 안 마시거든요. 그렇죠. 관리를 하는 의사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그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
보통 이제 외과랑 내과를 선택하는 나이가 인턴 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선택하는데 그때도 자기 성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어쩌다 보면은 너 여기 와라. 흉부외과 들어갔는데 심장을 한번 만져보고 난 여기 가야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길이 있고 하니까 먼저 자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자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굉장히 좋아하면서 왔는데도 전공이 처음에 6개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맨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뭐 24시간 콜을 받으니까 일을 막 쌓아놓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지만 계속 쌓이는 그게 힘들었죠. 근데 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참게 되고 익숙해지고 재미가 있고 보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보람을 느끼는 시간까지는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외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보람을 느낀 게 제가 뭐 한 3, 4년 정도 전부터 소명의식 같은 게 생기고 보람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명확히 보이고 요거는 해드릴 수 있겠다. 이러면 환자들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이제 보일 때 재미있고 소명을 느끼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게 아무래도 고통을 겪어야 사실 그쵸. 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네. 의사가 좀 특수 집단이긴 하잖아요. 그 고통을 잘 이겨낸 자만이 사실 그걸 느낄 수가 있고 특히나 길죠. 인턴 1년, 전공이 요즘엔 3년, 4년, 펠로우 한 2년 정도 하고 주니어 스텝을 한 2, 3년 지나야 되니까 10년 가까이를 해야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되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환자를 봤을 때 좀 덜 두렵다 하는 정도가 그래도 보람을 찾고 환자가 퇴원할 때 너무나 기쁘고 이런 마음을 지금에서야 저도 좀 찾고 있지 않나. 네,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늘도 깜짝 게스트로 우리 화혜경 외과 선생님 잠깐 앉아보세요. 이렇게. 어제 같이 저와 당직이셔가지고. 와, 이거 처음 하고? 2편입니다, 2편.